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Explainable Data Mining Lab 소속 김재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2021년 트리플 AI 컨퍼런스에 소개되었고 구글에서 개발된 템넷 Attentive Interpretable Tabular Learning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템넷은 정형 데이터의 훈련에 맞게 설계된 딥러닝 기반 네트워크로 몇몇 정형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19년에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 현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빌트인 되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케글에서 개최된 MOA 컴피티션에서는 우승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MOA 문제는 약물의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로 세포들에게 특정 약물이 잘 반응하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유전 정보랑 세포 생존율로 이루어져 있고 900여 개 특성의 5000여 개 데이터, 정답 라벨이 206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여러 개가 동시에 답이 되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연구실에서 익스플레이너블, 인터프리터빌리티 관점에서 트리 계열의 모델과 룰 인덕션 계열의 화이트박스 모델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논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소개한 템넷은 딥러닝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형 데이터의 디시전 트리 기반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특징을 네트워크 구조에 반영하였고 딥러닝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네트워크에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시퀀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해석력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흥미로워 해당 논문을 발표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템넷의 앱스트랙트입니다. 템넷은 태블러 데이터의 고성능이면서 해석력을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템넷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템넷의 특징입니다. 우선 엔드-투-엔드 러닝이란 입력에서 출력까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없이 한 번에 처리한다는 의미로 전처리, 변수 선택, 모델링의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템넷은 별도의 전처리를 하지 않은 테이블 형식의 로우 데이터를 경사 하강폭 기반의 최적화를 사용하여 학습하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학습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을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태뷸러 데이터 형식에서는 잘 작동하지 못했고 XGBoost나 캣부스트, 라이트GBM과 같이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가 트리 기반의 모델들이 학습이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도 있고 성능도 우수하고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템넷은 시퀀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각 디시전 스텝에서 어떤 피처를 사용할지 선택하여 성능과 해석력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처 셀렉션이 이제 인스턴트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다른 인스턴스마다 다른 특징이 선택되니까 모델이 데이터의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존의 정형 분류 회귀 모델들보다 템넷은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특징의 중요도와 결합 방식을 시각화한 로컬 해석성, 그리고 학습된 모델에 대한 각 특징의 기여도를 정량화한 글로벌 해석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셋에서는 처음으로 unsupervised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템넷은 딥러닝 모델에서 적절한 피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라스트 레귤레이제이션, 인스턴트 와이즈 피처 셀렉션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피처 셀렉션을 하지만 성능이 좋지 않거나 해석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템넷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퀀셜 어텐션을 사용해서 각 디시전 스텝에서 피처 셀렉션을 하며 피드백을 주고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주요 컨셉은 인풋 피처에 대해 이제 훈련 가능한 마스크로 스파스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는 거고 특정 피처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레그레션처럼 각 피처에 가중치를 부여해 설명 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은 템넷의 스파스 피처 셀렉션을 설명하기 위해 성인 인구 조사 데이터, 어덜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소득을 예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피처 셀렉션 블록에서는 직업에 관련된 피처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 피처 셀렉션 블록에서는 투자액에 대한 관련된 변수를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 셀렉션은 이제 인스턴트 와이즈하게
즉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사용하도록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 베이스 러닝입니다. 템넷의 구조 설명에 앞서 어떻게 하면 딥러닝이 트리처럼 학습하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템넷은 컨벤셔널 DNN 블록을 사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결정 연계를 생성하고 인풋 피처에 대해 이제 훈련 가능한 마스킹을 통해 스파스 피처 셀렉션을 수행합니다. 왼쪽 그림은 플리커넥티 레이어와 마스크 블록,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 소프트맥스를 조합하여 만든 DNN 블록이고 이를 통해서 디시전 트리와 같이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림처럼 예를 들어 x1과 x2 변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빨간색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 마스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110 블록에서는 이제 x1이 선택되고 두 번째 01 블록에서는 x2가 선택되어 이제 특정 변수를 선택한 것과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택된 피처로 이제 결정 연계를 만들면서 트리의 학습 방법과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딥러닝으로 트리와 유사한 결정 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각 성분에 의해서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를 위해 이제 아까 보신 마스크 블록을 사용하였고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와 이제 렐루를 지나 이제 불필요한 성분 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웨이트를 기울기로 하고 바이어스를 절편으로 하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직선의 기울기 C1, C2가 이제 매우 크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 형태의 결정 연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대규모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이제 모델이 데이터의 구조와 표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레이블드 된 데이터셋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성능을 향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템넷에서도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언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이제 마스크드된 피처를 예측하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비지도 학습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템넷에서는 결특치를 채운 데이터셋의 레이블 정보 및 컬럼 간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여 디시전 스텝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는데요. 이제 상호 의존성을 파악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에 실제 데이터들이 있고 마스크 피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임의로 마스킹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마스킹하고 모델이 누락된 부분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들 컬럼을 보면 짐작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직업을 보고 교육 수준을 예측하거나 관계에서 성별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레이블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정보를 디시전 스텝에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훈련 데이터셋에 결특치가 실제로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지도 학습 모델의 인코더 구조가 지도 학습 모델로 전이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게 되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이용하고 템넷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넷의 인코더 아키텍처입니다. 템넷은 입력 부분과 스텝 1부터 이제 n까지 구분되고 각 단계마다 피처 트랜스포머, 어텐티브 트랜스포머, 피처 마스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시전 스텝을 시퀀셜한 멀티 스텝으로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는 피처 셀렉션 역할을 수행하는 블록으로 보면 되고 피처 트랜스포머는 피처 프로세싱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블럭은 피처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레프리젠테이션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렐루를 통해 보내주고 다른 하나는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를 통해 전달해 주게 됩니다. 피처를 셀렉션하는 마스크 블럭은 각 스텝에서 피처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어그리게이션 블럭을 통해 나온 결과와 연산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탭넷은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두 가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웃풋인 렐루 펑션을 통해 이제 집계된 결과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웃풋은 피처 어트리뷰트를 통해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하여 해석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처 프로세싱에서 피처 트랜스포머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 액티베이션, 이렇게 GLU로 구성된 블록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구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간의 레지듀얼 스킵 커넥션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징의 중요도가 감소할 경우 피처 트랜스포머가 이전 특징을 보존하도록 유도하여 특징 선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아웃풋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 루트 0.5를 곱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왼쪽 두 개의 블럭은 디시전 스텝에 공유하면서 사용되지만 오른쪽 두 개의 블록은 이제 별도의 해당 디시전 스텝별로 독립적인 의미 추론을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처 셀렉션 어텐티브 트랜스포머입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파스 맥스를 거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하며 어떤 피처를 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는 현재 의사결정 단계에서 각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사전 정보량 프라이어 스케일스로 집계합니다. 이때 프라이어 스케일스가 되게 중요한 공식이고 특징 중 하나인데 M은 이제 마스크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0인 경우는 해당 변수가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신호가 1일 때는 모든 변수가 선택되어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마 값이 있는데 여기서 감마 값은 릴렉션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로 쉽게 말해서 이전 마스크에서 이전 시점의 마스크를 얼마나 재사용할지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어텐티브 트랜스포머는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어 스케일스 그리고 스파스 맥스로 구성되는데 이제 프라이어 스케일스가 이제 이전의 스텝들에서 각 피처가 얼마나 사용된지를 나타낸다면 스파스 맥스는 소프트 맥스의 스파시티를 강화한 활성화 함수로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며 스파스 피처 셀렉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 구간에서 값을 가지는 이제 소프트맥스와 달리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번 스텝에서 중요한 피처는 1로 아닌 건 0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피처의 수가 많아질수록 0과 1 사이의 기울기를 가지는 구간이 적어지고 1이 되는 구간은 이제 극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된 피처의 가중치는 1에 가까운 값, 그리고 버려진 가중치는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스파스 맥스 함수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피처 셀렉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탭넷의 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디코더는 각 스텝마다 피처 트랜스포머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각 스텝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출력값의 어그리게이션이 입력 피처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고 일반 학습에서는 디코더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셀프 슈퍼바이스드 학습을 진행 시 이제 기존 결제값을 보완하거나 표현 학습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인터프리터빌리티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디시전 스텝에서 이제 마스크가 합쳐져서 각 인스턴스별 피처 임포턴스로 해석 가능하게 한 마스크 어그리게이션의 시각화입니다. 타뷸러 데이터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각각의 변수를 보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개별 인스턴트 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각 마스크 순서대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피처 임포턴스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밝은 색상일수록 해당 인스턴스의 피처 임포턴스가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 인스턴스별로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게 템넷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넷의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셀렉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6개로 이미 생성된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했고 합성 데이터 1번부터 6번까지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피처 셀렉션 모델을 통해 확인해 보면 합성 데이터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인스턴스별로 이제 중요한 피처가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합성 데이터 1번에서 3번까지는 템넷의 성능이 이제 글로벌 피처 셀렉션하는 다른 모델들이랑 성능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합성 데이터 4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각 인스턴스 별로 이제 행별로 각 인스턴스별로 중요한 피처가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처들을 인스턴스 와이드로 제거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리얼월드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 부스팅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다른 트리 계열의 모델이나 AutoML을 수행한 모델들보다 템넷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3번의 포커핸드 인덕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 템넷 자체가 인스턴스별로 중요한 피처를 잘 찾아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결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성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번과 테이블 5번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템넷이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 템넷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앞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일종의 이제 프리 트레이닝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그러니까 기존 엔코더만 사용한 경우보다 프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되고 트레이닝 커브도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